그분들이 하나같이 보여주는 모습이 먼저 가치를 증명해주고 먼저 베풉니다. 내가 능력이 되고 가치만 증명할 수 있으면은 사실은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인생커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20대 30대 남자분들을 좀 대변하는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저는 20대 30대 남자가 어느 정도 행복해지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나름대로 커리어에서 성공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훨씬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자산의 축적이라던가 성공적인 삶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제가 경험한 것과 그리고 주변에서 좀 자수성가하신 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가난하고 부자를 가르는 기준이 뭘까? 제가 생각하고 그 독서를 하고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뻔한 문제 해결력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 해결력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먼저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치를 증명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이 제안을 하고 기회를 줬을 때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치를 증명할 준비도 돼 있고 먼저 제안해서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혹시 사람을 세 유형으로 나눈 그 개념이 있어요. 이제 기버, 매처, 테이커. 기버는 이제 먼저 주는 사람이고요. 매처는 내가 받은 대로 주는 사람 또는 준 대로 받는 사람이고, 테이커는 받기만 하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주로 큰 부자에는 기버 유형이 많았다, 기버 상향의 타입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기버 성향에는 굉장히 크게 어려워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기버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 호구에 해당하는 케이스예요. 보증을 서준다든지 돈도 없는데 막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케이스고, 베푸는 행위 자체가 그래서 성공으로 이끄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베풀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버 성향의 타입 중에 성공한 부자들이나 굉장히 잘 되신 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보여주는 모습이 먼저 가치를 증명해주고 먼저 베풉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편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제 가치를 먼저 증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자수성가로 부자가 되셨던 분들은 대부분 먼저 계약을 수락하거나 호언장담하면서 계약을 따고, 그리고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거를 해내서 보상을 받으면서 엄청난 부를 일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랬고, 당연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부자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스스로 기버이자 그냥 기버가 아니라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버가 돼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난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치를 먼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그냥 대가를 먼저 바랍니다.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냥 나한테 뭘 줄 거야 라고 해서 먼저 묻는 거예요. 나에게 뭐 해줄지를 물으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실 계속해서 잃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내가 망하고 내가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케이스에서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에서 자수성가 하신 부자분들은 제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세요. 이게 약속을 지키게 하고 책임감을 갖게 하는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패 끼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약속한 거는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노력해서 해결하고 일을 처리하고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좀 가난하시거나 질이 나쁘신 분들은 반대로 이제 어떻게 주로 행동을 하시냐면 딱 정반대로 행동해요.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도 전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회에 피해를 끼쳐도 어떠한 생각도 안 합니다. 저는 사실 복지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냉정하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복지를 받는 거는 사실은 사회의 다른 사람의 노력에 편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뭐 복지 혜택을 통해서 살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고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야지 내가 훨씬 더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경험했을 때는 이제 대부분 가난하신 분들은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절망을 합니다. 좋은 사람들은 주변에 굉장히 대부분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한 명이라도 더 좋은 사람을 두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건 굉장히 공감하실 텐데 인재를 찾고 싶어서 안 달라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가치를 증명할 수만 있으면 사실 기회는 저는 무조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제 주변에서도 사실은 흑수저 출신으로 그래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친구들도 많거든요.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내가 능력이 되고 가치만 증명할 수 있으면은 사실은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냥 나는 기회가 없어, 뭐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가난하신 분들이 이런 이유로 가난하신 건 아닐 거예요. 뭐 갑자기 뭐 사고가 나셨거나 장애를 가지셨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만약에 사지 육신이 멀쩡한 상황에서 내가 가난하고 뭔가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자신을 좀 반성을 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내가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다면은 조금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